자, 미분계수를 구할 때 각각의 지점의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 지점만의 미분계수를 찾을 수도 있었고, 방법이 하나 더 있었지. 도함수를 찾아서 거기다 숫자 딱 대입하면 바로 미분계수가 나와. 그게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즉, 물론 막 다 증명해 줄 수 있는데 그냥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거든. 위치식을 미분을 하면 나오는 게 속도식입니다. 즉 순간 속도라는 게 위치의 순간 변화율인 거야. 그래서 위치식을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속력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속력의 정의는 속도의 절대값입니다. 역시 속력이라는 단어도 순간 속력이거든. 그냥 속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가는지 음의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 속력이 3이다라는 거는 양의 방향의 속도가 3일 수도 있고 음의 방향의 속도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거야. 속력이라는 건. 근데 평균 속력이라는 걸 잘 물어보진 않을 텐데, 근데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 평균 속력. 평균 속도랑 좀 다른 개념이거든. 얘는 시간의 변화가 분모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분자가 이동거리야.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평균 속력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봐봐. 자, 내가 여기서 0에서부터 5일 때까지 평균 속도를 구해볼게요.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 5분의 위치의 변화, 도착 위치 4, 출발 위치 빵 4. 이게 평균 속도인 거야. 근데 평균 속력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속력은 시간의 변화는 똑같이 5인데, 봐봐. 앞으로 7만큼 이동했고 거꾸로 3만큼 이동했어. 이해돼? 총 이동한 거리가 10이죠. 그러니까 얘는 10으로 나눠요. 이게 0부터 5까지의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의 차이입니다. 되셨나요? 평균 속력은 말 그대로 앞으로 뒤로 각각 얼마씩 이동했는지를 다 파악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평균 속력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속도 그래프는 위치 그래프를 미분한 그 도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럼 거꾸로 우리가 저 앞에서도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잖아. 그래프 개형을. 여기도 속도 그래프를 보면 위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속도가 뭐라고? 위치의 순간 변화율인 거야. 오케이? 자, 우리 가속도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가속도라는 단어 들어봤죠? 그쵸? 가속도가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거든.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등속운동 이런 단어가 있는데,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일정하게 앞으로 가든지 일정하게 뒤로 가든지. 근데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즉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 뭔 말이냐면 시간, 속도. 자, 시간이 1초 단위로 속도를 기록을 해볼게요. 속도가 이때 빵이었는데 속도가 2가 되고 4가 되고 6이 되고 8이 되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항상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 물체는. 그치? 점점 빨라지는데 그 빨라지는 속도의 변화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거든.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속도의 변화율인 거예요. 속도가 변하는 값을 수치로 내놓는 거지. 즉, 이 속도식을 또 미분하면 가속도식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책 하단에 써져 있습니다. 하단에 위치식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위치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곧 속도야. 알았지? 접선의 기울기가 곧 속도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자, 우리 그럼 도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까? 자, 도함수가, 참고로 위치 그래프, 속도 그래프 단원에서는 세로축 왼쪽은 안 그려져요. 왜? 시각은 음수일 수 없으니까. 시간은. 그렇잖아. 시간 이 땅 한순간부터 시간이 앞으로만 흐르지. 시간은 음수일 수 없으니까 세로축, t가 음수인 구간의 그래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자, 우리가 어떤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f' 대신 t라고 쓸게. t에 대한. 이걸 보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을 수 있잖아. 증가, 감소, 감소니까. 다만 말했지만 도함수 그래프만 보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x축의 위치는 원래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겠지. 이해돼? 봐봐. 이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게 도함 원래 함수. 얘를 그럼 위치라고 하면 위치를 미분한 얘가 속도. 우리 속도 벨로서티라고 쓰니까 이제 v라고 쓰거든요.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그럼 도함수는 x축, 가로축, t축이죠. t축보다 위에 있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 얘네들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건 도함수의 그래프가 전부 다 t축 아래쪽에 있죠. 즉 얘가 위치 그래프면 얘가 속도 그래프인데 속도 그래프에서는 이때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봐봐, 여기잖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렇지? 속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를 뚫고 지나가는 순간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아까 이 자리에 이렇게 써놨죠.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속도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니까 속도 그래프에서는 그럼 말 그대로 부호가 바뀐다는 건 가로축, t축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게 변하는 순간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이걸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거든. 여기가 만약에 가로축이 딱 여기 들어와 있다. 야, 이거 운동 방향 언제 바뀌니? 이때요. 이런다고. 이거 운동 방향 언제 바뀌니? 이때요. 이런다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알았지? 위치 그래프에서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의 해석, 속도 그래프에서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의 해석만,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내 생각에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봐봐. 이런 운동도 수직선 운동이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수직선 운동이에요. 그쵸? 오케이? 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쪽이 양의 방향, 이쪽이 음의 방향.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쪽이 양의 방향, 이쪽이 음의 방향입니다. 그 좌표 평면에서 화살표 보시면 돼요.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대신에 위아래 움직이는 건 위치라고 안 하죠. 보통 우리가 높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높이, 그치? 높이라는 단어를 물체를 위로 이렇게 던졌다가 받았어. 이것도 수직선 운동인 거야. 높이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가 위치와 뭐 속도와 이런 거에 대한 그냥 개념이고요. 속도는 방향까지 같이 나와 있는 값입니다. 알았죠? 속도가 양수야, 앞으로 가고 있어요. 속도가 음수야, 뒤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말을 좀 잘 해석해야 되거든. 속도가 증가한다. 자, 속도가 증가하는 게 봐봐. 이게 속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도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치? 속도가 말 그대로 커지니까. 근데 이건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건 뒤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자, 두 가지. 앞으로 움직일 때 속도가 증가하는 건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이게 지금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근데 뒤로 갈 때 속도가 증가하는 건 뛰어가다가 이게 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뒤로 갈 때는. 왜? 봐봐. 속도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변해. 속도가 커지고 있잖아. 속도가 커지고 있다고. 근데 속도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뒤로 좀 3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속도가 0이라는 건 정지했잖아. 즉 이게 빨리 가다가 점점점 뒤로 정지한 상태. 이게 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속도가,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게 그냥 빠르기만 생각을 하면 안 돼. 속도, 그럼 점점 빨라져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앞으로 갈 땐 점점 빨라져야 되고 뒤로 갈 땐 점점 느려지는 게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반대로 그럼 속도가 감소한다는 건 앞으로 갈 땐 점점점 느려지고 뒤로 갈 때 점점 빨라지는 게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가 니네 머릿속에 빨라진다 느려진다의 개념은 뭐냐? 그러니까 속력인 거야. 속력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점점 빨라져야 속력이 커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점점 느려지고 있어야 속력이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지금 속도, 속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거 사실 뭐 중학교 때도 이런 얘기를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좀 배우고 오는 개념인데 그걸 그냥 얘랑 얘가 이제 미분의 관계가 있다 정도만 사실 엮어서 생각하는 건데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아요. 왜? 별로 안 틀리거든. 하나 나올 거야. 하나. 알았지? 하나.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 19페이지 일단 넘어가고요. 그 20페이지. 자, 20페이지 보시면 자,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한대. 근데 봐봐.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열차가 지금 여기 용산역에서 저기 그 광명역을 향해 가고 있다? 광명역 거의 다 왔어. 그럼 멈춰야겠지, 그치? 그치? 그럼 근데 봐봐. 지금 열차의 운동은 앞으로만 가고 있는 거야, 그치? 제동한다고 해서 그게 뒤로 가는 게 아니잖아. 이게 앞으로만 가는 운동은 속도가 음수인 순간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뒤로 간다가 속도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곧 앞으로 가는 운동은 물체의 이동 거리가 곧 위치의 변화랑 똑같아. 얘 앞으로만 가. 앞으로만 가는 운동은 이동 거리가 곧 위치의 변화량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가 언제나 일치하게 됩니다. 자, 제동거리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7번 문제 보시면 그러면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는데 그 x가 움직인 거리이자 곧 위치입니다. 왜? 앞으로 가다가 빨라지다가 점점점 느려져서 딱 이렇게 제동하고 끝났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부터 시간을 계산을 하면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부터만 시간을 계산할 거야. 알았지? 딱 브레이크를 밟은지 제동을 건 후가 브레이크를 밟은지 t초 후 움직인 거리에 대한 식인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위치가 뭐가 된다? 60t 마이너스 5t 제곱이 됩니다. 자, 이런 건데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치가 요렇게 해서 어디까지 그려질 거야? 딱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까지 그려지고 끝날 거야. 어떻게 알아? 왜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인데 속도가 0이 돼야 제동해서 멈추는 거잖아, 그치? 그래프가 여기까지 그려지는 거예요. 얘가 표준형으로 고치면 5로 묶으면 10이 나오니까 얘가 6인가요? t가? 위치가? 6일 때가 최대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6의 제곱 36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180이야? 플러스 180이야. 이렇게. 그래프 뒤에는 안 그려줘. 왜? 멈춘 이유는 필요 없잖아. 그치? 자, 제동을 건지 t초 후에 열차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1번. 그럼 속도. 위치식 미분. 속도 v는 60 마이너스 10t. 이렇게. 가속도. 가속도는 우리 일본 말인데 이게 일본에서 따온 건데 악셀을 밟는다 하잖아, 악셀. 그치? 악셀레이션이라고 하는 가속도가 영어로 그 악셀레이션이니까 A라고 씁니다. 알았죠? 얘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나오는 마이너스 10인 거죠. 그래서 제동을 건 후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자, 우리가 그래프를 바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봐봐. 열차가 정지한다는 건 그럼 여기서 속도가 빵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속도가 빵이 된다. 봐봐. t가 몇일 때? 6일 때잖아, 딱. t가 6일 때. 우리는 사실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인 건 아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까지 그렸지만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에 지금 정지하는 거니까 속도가 0인 걸 찾아봤더니 t가 6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럼 그때까지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움직인 거리 얼마야? 180이죠. 0에서 출발해서 위치가 180에서 끝났으니까 움직인 거리 180일 겁니다. 앞으로만 가는 물체는 움직인 거리가 위치의 변화량이랑 언제나 똑같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가 180이다. 라는 거고 저 뒤에 가서 나올 건데 잘 봐. 내가 속도 그래프를 그려볼게.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건 저 맨 마지막 단어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6이고 사실 얘도 그래프를 여기까지만 그립니다. 여기도 안 그려지고 60. 즉 브레이크를 밟을 당시 속도가 60이었어. 속도가 60이었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가 계속 줄어들어서 6초일 때 딱 속도가 0이 된 거거든. 우리 이 넓이 한번 구해볼까요? 얼마? 60? 6이니까 넓이 얼마나? 180 나오지, 삼각형이니까. 이게
속도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곧 물체의 이동 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적분 가서 또 배울 거예요. 180만큼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하나 있냐 혹시? 하나 더 있네. 자. 위로 던진 물체의 위치와 속도. 자, 위로 던졌다는 건 이제 얘가 위치가 증가하는 거고 위치가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물체의 위치가, 참고로 22페이지에 있는 문제,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이 길게 써져 있잖아. 이 단원선, 이 식들은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우리 물리에서, 물리를 어디까지 고등학생 때 배우나 모르겠는데 위치를 세우는 공식이 있어요. x0 플러스 그 v0t 플러스 2분의 1의 at 제곱이라는, x0는 출발 위치고요, v0는 출발할 때 속도고요, a는 가속도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등가속도 운동의 위치식을 세우는 공식입니다. 이런 공식이 있는, 이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위치 x가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x0 자리에 25 써있죠. 그러니까 봐봐, 문제 읽어보면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던졌대. 출발할 때 위치가 25인 거야. 그 다음 출발 속도가 20이라고 써져 있죠. 봐봐, 여기 t의 계수가 20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써져 있는 건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위아래로 던지니까 가속도는 뭘 받겠어? 중력가 속도를 받겠죠. 그리고 중력가 속도 9.8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10이라고 놓고, 대신 가속도가 아래로 중력이 작용할 거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음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가속도 마이너스 10이라고 놓고 만들어진 식이야. 이 공식 모른다고 문제 못 푸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문구는 이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냥 무시하셔도 돼, 알았지? 문제 풀 때. 자, 어쨌든 위치가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 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 1번. 자,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봐봐. 자, 위아래로 던졌어.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떨어지죠.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떨어져요. 그렇죠? 뭐야? 운동? 그리고 운동? 꺼진 거 아니지? 잘못 눌러서. 운동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때, 그치? 즉, 위로 던진 물체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는 순간이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 운동 방향이 바뀐 거 어떻게 찾아?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시간을 찾으시면 돼, 그치? 아하, 1번.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까지 걸린 시간, 즉 속도식을 세어보면 얘가 20-10t가 되는데, 그럼 최고 높이일 땐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t가 2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죠. 그렇죠? 왜? 요 직선이잖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가 20에서 시작해서 2일 때 속도의 부호가 바뀌니까. 아하, t가 2일 때고, 그럼 그때의 위치는 2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2를 지금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그때의 위치는 x2라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편의상. t에다 2를 집어넣은 위치다. 25 플러스 40 마이너스 이거 얼마죠? 4, 5, 20인가? 뿅뿅. 그럼 위치가 45에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하! 자, 그림을 하나 또 그려보죠. 지면, 건물, 높이가 25m짜리 건물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물체를 이렇게 뿅 던졌다 이거야. 그래서 45m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치?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물체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봐봐,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건 그러면 위치가 빵이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위치가 빵이 되는 순간, 지면에 떨어진다. 우리 위아래 움직이는 물체에서 지면이라는 게 위치가 빵인 지점 말할 거 아니야, 그치?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건 2번, 지면에 떨어진다. 위치가 빵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위치식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가 빵이 되는 순간 t제곱 마이너스 4t 0이니까 t가 마이너스 1하고 5가 나오는데 시간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5초일 때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 꼭대기에 있을 때 시각이 2고요. 그럼 지면에 떨어졌을 때 시각이 5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3초 걸린 겁니다. 올라가는데 2초, 내려올 때 3초가 걸린 거죠. 자,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자, 그럼 끝났죠. 왜? 봐봐, 올라가면서 몇 미터 올라갔어요? 20m 올라갔어요. 그쵸? 20m 올라갔다가 얼만큼 내려왔어요? 45m 내려왔습니다. 그치? 그럼 총 이동 거리는 얼마?
65m 이동했습니다 라고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식을 분해를 하면서 물체의 운동 변화를 관찰을 해보는 거죠. 이식을 하나하나 분해를 하면서 물체의 위치의 변화를 관찰을 해보는 그런 테마가 되고, 2개 있고 끝이죠. 실제로 오늘 워크북도 그렇고, 아니 다음 페이지 하나 또 있네요. 출제 비중이 굉장히 적은 파트입니다. 왜? 어려울 게 별로 없거든.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아니 또 있네요. 4개나 있네. 내가 이렇게 많이 넣어놨다고? 다음 페이지. 가속도.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고요.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OT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점 P의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 뭐라고 써야 돼? 밑줄 치고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시각에서, 그쵸?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시각에서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지. 그럼 속도식을 하나 찾아놓고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2t, 미친놈이야? 미분을 잘 못해요. 플러스 5니까 인수분해가, 이게 내가 최고차항 계수, 내가 멍청해가지고 최고차항 계수를 음수로 놓고 인수분해를 잘 못해. 그래서 꼭 나는 묶어야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식이 이렇게 생겼어 사실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분의 5야. 하지만 그럼 y축이 여기 있다는 거니까 요 그래프는 없는 거죠. 시각이 음수일 때는 없으니까. 그치?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죠. 3분의 5. 자, 그럼 t가 몇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어? t가 3분의 5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어. 그럼 우리 문제는 뭐야? t가 3분의 5일 때 가속도를 구하시오니까 가속도는 얘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6t 플러스 2야. 즉 여기에다가 이 시각의 가속도를 구하세요니까 여기다 3분의 5 대입하세요.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위치식이 3차식이 나오려면 뭔가 인위적인 인공적인 힘이 작용했을 때 만들어지는 식입니다. 자연적인 움직임으로는 3차식을 만들어낼 수 없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하나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로.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해야죠. 왜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 헷갈리냐 이거 오늘. 자, 이제 위치 그래프, 속도 그래프 해석인데, 왼쪽 페이지에 있는 2문제는 속도 그래프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2문제는 위치 그래프입니다. 알았죠? 이걸 똑같이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속도 그래프를 위치 그래프처럼 해석하고 위치 그래프를 위치를 속도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간 되게 많네. 천천히 해도 되겠네. 오늘 시험 없으면 오늘 시험 안 보고요. 조만간 우리 또 지난 시험 범위 이후의 단원부터 미분 끝까지 오늘 수업까지 또 조만간 또 시험을 한번 볼 겁니다. 그게 내일 다음 시간 아닐 거고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 보면 딱 알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지? 자,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자,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면 되냐면,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의 여기서 보는 이 시험 점수가 이 점수로 나는 대학을 간다. 이걸 잘 보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오시길 바라요. 그렇잖아. 너희도 학교 내신 이 점수가 너희의 대학의 당락을 결정할 시험인데 허투루 대충 공부하고 시험 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는 잘보다는 우리가 이게 기본 수업이잖아. 그치? 우리가 이게 심화야. 우리는 저기 뜯어버리고 싶네. 저거 왜 이렇게 시끄럽네. 저거. 잘보다는 열심히가 좀 필요해. 알았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런 이제 니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 그러면 이제 그때 내 탓해. 알았지? 내가 학원비 환불이라도 해줄 테니까.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안 되는데요. 이러면 내가 학원비 환불이라도 해줄게. 알았지? 뭐 시계라도 팔아가지고 내가 뭐라도 어떻게 마련해 줄 테니까. 자, 속도 그래프가 하나가 있는데, 뿅뿅 뿅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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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뚝뚝 5 1 2 3 4 5 6. 자, 여기가 2 마이너스 속도 t 시간. 자, 보기에서 옳은 걸 고르래. 기억번부터 봅시다. 2초부터 5초까지는 움직이는 2초일 때와 5초일 때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 야,
2초와 5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어. 봐봐.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쵸? 양수이다 음수로 바뀌었습니다. 속도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순간, 이때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치? 야, 오른쪽 페이지 3번 문제 볼까? 그 3번이란데 37번? 27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위치 그래프잖아. 그치? 그 그래프에서는 B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야. 걔는 위치 그래프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걔는 A와 C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 녀석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왼쪽 문제. 2초에서부터 점피의 위치는 원점이다. 2초에서부터 점피의 위치는 원점이야. 아, 이때 원점에 와 있냐? 아니에요. 왜? 지금 계속 앞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잖아. 이게 점점 앞으로 빨라지는 거고, 앞으로 가는데 점점 느려지는 거야. 지금 이게. 알았지? 속도가 양수잖아. 속도는 X축, 가로축 위에 있으면 다 앞으로 가는 거. 가로축 밑에 있으면 다 뒤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아까 잠깐 하긴 했는데 봐봐.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이동 거리였거든. 이 넓이가 이동 거리야. 자, 이 넓이가 이동 거리인데, 자, 이것까지 가미해서 좀 해석을 해야 되거든. 자, 이걸 보면 봐봐. 넓이 1이잖아. 이 넓이 1이야. 넓이 1, 1, 1, 2, 1, 1이거든. 지금 넓이가. 봐봐. 1초 동안 앞으로 한 칸 간 거야. 2초일 때 앞으로 또 한 칸 간 거야. 알았지? 대신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꿔서 뒤로 한 칸 간 거야. 그 다음 뒤로 2칸 간 거야. 그 다음 뒤로 또 한 칸 간 거야. 그 다음 앞으로 한 칸 간 거야. 자, 이걸 수직선에다 내 표시를 해볼게. 우리 문제에서 어디서 출발했대? 원점을 출발했대. 자, 여기가 t가 0일 때, 원점일 때. 자, t가 0일 때 저희가 1이야. 1이 이쯤. 너무 크게. 1이 이쯤 있어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얘가 t가 1일 때 여기 있어요. t가 1일 때 물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앞으로 한 칸 간 겁니다. t가 2일 땐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다 t가 3일 땐 거꾸로 다시 넓이가 1이어서 t가 3일 땐 다시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넓이가 2거든요. 요 사각형이. 그러니까 뒤로 2칸 간 거예요. 여기서 띵띵. 여기가 t가 4일 때.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여기 넓이 1이니까 뒤로 한 칸 더 간 겁니다. 여기 t가 5일 때야. 물체가 여기 와 있어요. 그 다음에 t가 5에서 6까지 앞으로 한 칸 간 거야. 딱 여기서 딱 끝난 거죠. 물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때 3번. 3초부터 4초까지는 이게 참고로 이제 이 문제랑 상관없는데 3초에서 4초까지는 가속도가 0이다. 자, 가속도라는 건 그럼 속도를 미분한 거잖아. 그치? 즉 위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이듯 속도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인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위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이듯 속도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3초에서 4초까지 여기 접선의 기울기 0이잖아. 가속도가 빵인 겁니다. 그렇죠? 디귿번 참이다. 참고로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면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 다시 앞으로 딱 하면서 마이너스 1에 도착하면서 운동이 끝난다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위치 그래프, 속도 그래프 해석이고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19페이지를 쪼까 볼까요? 쪼까. 자, 시각에 대한 길이와 넓이와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물어봤는데 학교 교과서 같은 데는 변화율이라고만 써있는데 내가 지금 괄호에다가 전부 다 순간이라는 말 써놨거든요. 그게 전부 다 순간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 책에 막 이상한, 이게 지금 교과서에 써져 있는 그대로 써놓은 건데 이게 너무 어렵게 써져 있거든. 자, 이런 거야. 저 앞단원, 3단원 생각해봐. 순간 변화율 똑같은 거 뭐야? 미분계수야. 똑같은 단어잖아. 지금 미분계수 구하라는 거야. 길이의 미분계수, 넓이의 미분계수, 부피의 미분계수 구하시오요. 여기까지 올게. 길이의 미분계수, 넓이의 미분계수, 부피의 미분계수 구하라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첫 번째, 길이, 넓이. 그 아래쪽 써져 있죠? 길이, 넓이, 부피를 시각 t에 대해서 식을 세우세요. t에 대한 식을 먼저 만들어야지. 만들어져 있으면 땡큐, 안 만들어져 있으면 만들어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미분해서 뭐 t가 3일 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이렇게 물어봐. t가 3일 때 부피의 변화율. 그러니까 t가 3일 때 부피의 미분계수 구하라는 얘기야. 부피식 세운 거 미분해서 3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지. t가 5일 때 넓이의 미분계수를 구하래. 오케이? 그러니까 넓이식 세워서 미분해서 5 대입하면 돼. 근데 내가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있어. 선생님 5 대입한다면 미분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왜 우리가 야 f'1 구할 때 fx에다 1부터 대입해. 숫자 구한 다음에 걔 미분할 거.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당연한 거야. 미분하고 그 미분한 식에다가 그 원하는 시각을 대입해야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t가 3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t가 3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주어져 놓고 이런 거지. 넓이가 몇이 될 때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 말은 t가 몇일 때 넓이가 몇이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t를 찾아야 돼. 결국은 t가 몇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우리 함수 fx에서도 봐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 함수 fx가 뭐 x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fa가 뭐 16일 때는 1대 f'a를 구하세요. 단 a는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렇잖아. 함수값이 16이 될 때 미분 접선의 길기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16이 되는 우리는 a부터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넓이가 3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넓이가 3일 때 t값부터 찾아야 돼. 알았지? 그때가 몇 초인가? 몇 분인가? 찾아서 그때 미분계수를 찾는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잘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뭐 넓이, 부피 같은 걸 세우는 식들은 전부 다 뭐 우리가 뭐 기둥, 뿔, 뭐 구 이런 거 나올 거니까 우리 넓이 공식들 그냥 몇 개 좀 써볼까 우리? 자, 정삼각형 혹시 넓이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봐. 정삼각형 한 변 길이가 a인 정삼각형 높이 2분의 루트 3a 넓이 4분의 루트 3a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둥, 원기둥이든 각기둥이든 기둥의 부피는 언제나 밑넓이 높이 언제나. 그렇죠? 그 다음에 뿔의 부피는 언제나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높이죠. 그쵸? 이거 잘 모를걸? 9의 겉넓이와 부피. 공식이 이게 4파이 r 제곱이고 얘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이것도 사실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우리가 이 과목 이 단원과 관련없고 미적분 가면 알게 될 사실인데 야, 이거 r에 대해서 미분해봐. 몇 나와? 얘 나와. 이게 회전체 이 회전체들을 미분하면 부피식 미분하면 겉넓이식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봐봐.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게 얘만 잘 외워요. 알았죠? 구의 겉넓이와 부피식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문제가 풀려. 알았지? 이 정도는 알아야 문제가 풀린다. 그렇잖아. 넓이 변화를 구하라는데 넓이를 못 구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넓이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너무 무시했나 내가?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근데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하래. 보통 뭐 함수 주어져 놓고 t가 몇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보통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t가 몇일 때를 안 줘놓고 그냥 미분계수 구하래. 근데 사실 그럴 땐 뭘 의미하냐면 식이 1차식인 거지. 미분하면 그냥 상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치? 미분해서 상수가 돼버리면 그 미분한 식에다 몇 집어넣더니 일정한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 t가 없는데요? 그 말은 보통 미분하면 상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림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수지가 미스 A 수지. 자, 봅시다. 수지가 가로등 밑에 있어요. 자, 가로등 높이가 무슨 가로등이 원래 4m씩 되나? 가로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로등이. 수지는 여자니까 분홍색으로 이렇게. 수지의 여자. 키가 1.6m. 가로등의 높이는 4m. 자, 이렇게 가로등 밑에 원래 서 있는데 여기서 딱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1.5m/초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대. 즉 1초당 1.5m씩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t초 후에 수지가 이렇게 와 있을 거야. 즉 이동한 거리가 1.5t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그럼 가로등에서 빛이 나와서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림자가 딱 이만큼이 그림자일 거야, 지금. 우리 해보면 알지만 위치가 바뀌면 그림자의 길이도 막 달라져, 그치? 이게 달라질 거니까. 자, 1번 문제. 자, 걸음걸이를 t로 나타내라. 뭐 1.5t죠, 그쵸? 뭐 초등학교 3학년은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가 출발한 지 t초 후에 그림자 길이를 x라고 할 때 그때 이 x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제 안에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개는 아니고 사실 세 개인데 이삼각형하고 뭐 이삼각형으로 하죠. 뭐 이렇게 두 삼각형. 두 삼각형. 자, 여기가 1.6이니까 여기는 2.4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 길이가. 그쵸? 그리고 요 길이는 1.5t지. 그럼 이 두 직각삼각형이 지금 닮음이 되는 거 보이실까요? 닮음? 자, x대. 그럼 1.5t는 높이 대 높이 1.6 대 2.4인데 1.6하고 2.4가 2대 3이죠. 지금 2대 3. 그치? 여기 2대 3이니까 뿅뿅 2대 3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비례식 세우면 뭐 x는 t인가요? 3t는 3x니까 x는 t가 됩니다. 그치? 즉, 이 x가 그냥 바로 t라고 뿅뿅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봐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있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즉 그림자의 길이의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자 길이는 4번부터 볼게. 말 그대로 요 녀석의 속도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시면 돼요. t에 대해서. 얼마야? 1이야. 즉 그림자는 1초에 1m씩 늘어나고 있어. 근데 그림자 끝 봐봐. 야, 수지가 여기 서 있을 때는 여기가 그림자의 끝이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수지가 여기가 서져 있을 때는 그림자 끝이 여기였다가 수지가 이만큼 왔을 때 그림자 끝이 여기 와 있잖아. 그치? 즉 그림자의 끝은 이만큼 움직인다고. 이만큼이 그림자의 끝의 위치의 변화인 거지. 그림자 끝은 끝지점의 위치가 얼마야? 그럼 2.5t인 거야. 그렇죠? 총. 그림자 끝의 위치는 2.5t인 겁니다. 그림자 끝이 여기 있을 때 이만큼 변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게 요 녀석의 속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2.5일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다음 페이지. 마지막, 미분 마지막. 2단원, 대단원의 끝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에 각 변이 초당 2cm씩 길어진대. 언제나 그럼 t초 후를 관찰해 볼게. t초 후에 넓이는 한 변 길이가 원래 10이었는데 초당 2씩 길어지니까 t초 후에는 10 플러스 2t가 한 변 길이인 정사각형의 넓이 이 녀석의 제곱이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우리 문제가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에 넓이가 400일 때의 넓이의 변화율, 즉 순간 변화율을 구하세요.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이런 말이야.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넓이가 400일 때의 시간이 몇 초인지부터 찾으셔야 되겠지. 그럼 넓이식 세워놨으니까 얘가 400일 때 400이 되려면 20의 제곱이니까 t가 얼마인지 졸지 말고 너무 전에 아까부터 t가 5일 때야. 그치? 즉 5초일 때 미분계수 구하세요. 뭐 하면 돼? 미분해서 5 대입하면 돼. 이 상태로 미분하는 것도 배웠고 전개에서도 미분할 수 있죠. 그쵸? 미분해서 5 대입하면 끝입니다. 우리 이 상태로 미분하는 거 오랜만에 해볼까요? 미분하면 미분 2 괄호 10 플러스 2t 하고 지수 1이고 괄호 안에 거 미분한 거 한번 곱해줘야지. 2 이렇게. 그쵸? 뭐의 거듭제곱 형태 미분하는 건 항상 안에 거 미분한 거 한번 곱해주셔야 합니다. 모르겠는데 전개해서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fx의 n승을 미분을 하면 n 그대로 n 내려오고 fx 그대로 쓰고 n-를 지수 하나 줄어들고 대신에 괄호 안에 거 미분한 거 한번 곱했어야 됐습니다. 자, 이렇게 미분하셔야 됐거든. 그래서 이 방법대로 미분해서 여기다가 5 대입하시면 답이야. 20
20 곱하기 2, 40, 40 곱하기 80이야. 답이 80입니다.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단위는 넓이랑 똑같아요. 넓이의 속도 이런 느낌이거든.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넓이가 변하는 속도를 계산하시오 이런 말이라 넓이 퍼 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곱 센티미터 퍼 초가 단위가 되는 거고. 3번이란다. 밑에 있는 2번 먼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면의 반지름 길이가 10, 높이가 20인 직 원뿔 모양 용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1cm씩 늘어나도록 물을 붓고 있대. 아하. 이 안에 물을 이렇게 부을 건데 이 물의 반지름 길이가 매 초 1cm씩 늘어나도록 물을 붓고 있대. 참 어렵게 물을 붓죠. 그렇죠? 어떻게 부을까? 이걸 어떻게 1cm씩 늘어나도록. 즉 처음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을 거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 빵이잖아. 빵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물을 부을 때마다 1초의 반지름이 1씩 늘어나니까 t초 후의 반지름은 t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높이 여기 얼마가 될까? 물의 높이. 이 높이. 닮음이야. 여기 1대2 닮음이죠. 여기 1대2 닮음이니까 이게 1대2 닮음이어야 돼서 2t여야 돼. 됐나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1대2 닮음이니까 얘도 1대2 닮음이니까 2배여야 돼. 딱 2t. 그래서 우리 문제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야. 그럼 얘는 대놓고 줬죠.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되려면 t가 몇 초일 때? 5초일 때. 그치? t가 5초일 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즉 부피의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즉 부피를 먼저 식으로 세워야 돼. 부피는 뿌리니까 3분의 1. 이게 물의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높이. 그러니까 3분의 2 파이 t의 세제곱입니다. 이게 물의 부피죠. 우리 문제는 t가 5일 때 부피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니까 미분 때려서 5 집어넣으면 돼. 파이도 상수니까 미분하면 2파이 t제곱 되는 거야. 이렇게. 일단 5 집어넣으면 25, 50파이가 되겠죠. 답이 50파이가 될 겁니다.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쉬워. 이게 그 수학2에서 넓이 변화율, 부피 변화율 구하는 문제들은 다 쉬워. 안 나와. 수능엔 절대 안 나와. 이거는 왜 있냐면 이과 애들 미적분 때문에 있어요. 이 미적분 단원에 가면 이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난이도가 한 100배 정도 올라가 있거든. 젠장을 부피를 식으로 세웠더니 부피가 이렇게 생겼어. 부피가 이렇게 생겼어. 막. 그래서 이과 수학에서는 이게 좀 많이 어려운 문제에 단원이 되어 있는데 이과 수학은 개념은 똑같은데 그냥 문제 풀이가 좀 어려워요. 문과에선 안 나옵니다. 절대. 나는 참고로 수능에서 이 부피 변화를 수투 문제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나와요. 기출문제집 사서 보시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신 시험에만 그냥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